잠시 후 일타경제 코너에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거두절미 각설하고 정치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주 삼성전자가 새해 들어서 크게 올랐어요. 최근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기대는 여전한데 지난 4분기 잠정 실적도 시장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 208% 상승했고요. 전분기 대비 64% 상승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 기록인데요. 그전 기록이 2018년도 3분기였습니다. 그때가 한 분기 영업이익이 17조 원이었으니까 그때 기록을 이제 경신을 한 거고. 네. 근데 매출도 93조 원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기 매출 90조 원이 넘어간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매출액도 굉장히 잘 나왔고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거는 증권가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장의 전망치가 계속 우상향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십니다. 야, 그럼 이제 월요일장 어떻게 될까? 지금 월요일장도 되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지난 간밤에 이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3%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3대 뉴욕 지수 다 올랐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반도체가 이끌어왔는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월요일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저도 어제 사실 잠을 못 잤는데 이 이슈 때문에 트럼프 상호관세 이 대법원 판결 이거 자정에 나온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일단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가 일단 하나 사라져 갖고 이것도 물론 지금 언론에 보니까 외신 보니까 14일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은 미뤄졌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 미국 고용이 이게 약간 혼조세가 났습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이제 5만 명 증가됐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12월이요. 근데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7만 명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적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경제가 안 좋나 보다. 고용 시장 안 좋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욕 3대 지수가 오른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또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서 뉴욕 지수가. 그래서 요게 이제는 호재로 기록할 수 있고요. 반면에 실업률은 4.4%가 나왔어요. 시장의 예상이 한 4.5%였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금리나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코인 시장이 좀 무너졌죠, 어제는 또. 그래서 약간 혼조세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의 이제는 자료를 본다 그러면 월요일장도 여전히 삼성전자 네.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월요일이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을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범용 메모리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HBM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는요. 이 범용 메모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의 최첨단 칩, HBM이라든지 DDR5가 아니라 과거 공정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범용 메모리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요. 이제 많은 시설 투자가 신규로 들어갑니다. HBM4라든지 DDR5 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과거 거 잘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트랜스포스는 이런 전망을 합니다.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4분기 기준으로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8에서 13% 올랐을 거야. 예. 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예. 당연히 이거를 잘 만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이제는 매출 확대입니다. 지금 KB증권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해 HBM 매출이 한 26조 원 수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올라갈 거다. 점유율도 35% 될 거야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HBM에서도 삼성전자의 이제는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전망이 나오죠. 근데 예. 무엇보다 이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의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한 116조 원 나올 116조 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전망을 했고요. 노무라증권도요.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6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0조 원이 안 될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리포트를 냈는데 133조 원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런 점들이 아마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CES 2026에서도 삼성전자한테 아주 긍정적 소식이 들려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베라루비라는 플랫폼을 이제는 보여줬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베라루빈 그러니까 이게 여성 천문학자 이름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새로운 칩이 나올 때마다 이런 수학자, 뭐 물리학자 이런 주요 인물들에서 이름을 따오거든요. 예. 이번에는 베라 루빈이라는 여성 천문학자 이름을 갖고 왔는데 베라를 무슨 의미를 붙였느냐? CPU, 루빈을 GPU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의 칩이에요. CPU와 GPU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GPU만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CPU가 GPU가 같이 들어가는 이런 베라 루빈 칩으로 인해서 AI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저희 나이 때는 다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저도 조립 컴퓨터 많이 했었는데 PC 조립할 때 보면 CPU 사고요. 그다음에 그 둘러싼 이제 램을 같이 삽니다. 마찬가지예요. 베라 루빈에는 CPU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위에 DDR5 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거 잘 만드는 회사가 또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입니다. 예. 그다음에 원래부터가 또 GPU가 들어가니까 그 GPU를 둘러싸서 HBM이 들어가거든요. 메모리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HBM4가 들어가요. 이번에. HBM4 또 잘 만드는 데가 SK하이닉스 지금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또 삼성전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베라루빈 이런 플랫폼이 CPU가 GPU가 함께 들어가는 칩이 앞으로 이제 세상을 이끈다 그러면 그거 메모리 공급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CES 2026에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마 더 기대치가 더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새 뭐 반도체 거지란 용어까지 나오더라고요. 외국 업체 주요 임원들이 와가지고 상주하면서 제발 좀 팔아달라 맞습니다. 막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젠순왕 CEO가 CES 2026 기조연설에서 스토리지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이며 앞으로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요 발언 때문에 이 젠슨왕 CEO의 발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기 미국에 있는 뭐 시게이트라든지 샌디스크 사타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젠슨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AI 시대에는 이제 스토리지까지도 이제는 재정의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그 뜻은 뭐냐면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AI 생성형 AI를 했을 때 과거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우리의 했던 얘기를 그 AI가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정보를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뭔가 질문을 주면은 과거 질문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약이 하나가 궁금해서 약을 집어넣는데 과거 제가 물어봤던 것까지 다 조합을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이제 필요한 거고 이 스토리지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스토리지는 AI용 그러니까 기업용 SSD를 얘기하거든요. 그 SSD는 낸드 플래시가 들어갑니다. 디램은 아니고요. 그래서 낸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낸드를 또 잘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하. 그래서 이 스토리지 얘기가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미국에 있는 샌디스크나 뭐 웨스턴 디지털 이런 쪽에 이제는 관심을 갖는데 네.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그거를 공급하는 이제 회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이제는 기대감이 더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또 하나의 또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호재가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네, 물론 뭐 조정은 받겠죠. 당연히 예. 뭐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조정은 받겠지만은 1분기까지는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4월 달에 똑같이 1분기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4월에 가서 잠정 실적 한번 보고 나서 그때 가서 한번 또 판단해 보는 거에서 알겠습니다. 1분기는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차도 또 주목받고 있죠 요새? 맞습니다. 이제는 현대차를 자동차 기업으로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로봇주로 바라봐야 될지. 근데 지금은 이제는 시장이 완전 바뀌어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자동차와 이제 로봇주로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CES 2026에서 이 아틀라스라는 이 로봇을 이제는 보여줬는데요. 예. 많이들 영상 보셨을 겁니다. 관절이 360도 돌아가죠. 그다음에 공상과학 만화 영화나 영화에서 본 듯한 막 몸체에 다 회전 들어가고요. 56개의 관절이 들어갔다고 해요. 이 아틀라스라는 이 로봇으로 인해서 지금 뭐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지금 기업들이. 왜냐하면 이게 상업적으로 이제 쓰여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3년 후에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투입될 예정이고 이 보스턴 다이믹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로봇 회사인데 현대차가요 정말 앞을 잘 내다봤죠. 2020년, 21년도에 인수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예, 이 보스턴 다이믹스의 이 로봇 기술력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런 어떤 피지컬 AI 시대에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모멘텀을 잡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장이 올 겁니다. 우리가 보통 RAAS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봇을 이제는 임대하는 임대. 요거를 지금 구독형 서비스로 지금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있겠고 뭐 지금의 현대자동차 이런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예. 이제는 로봇을 구독하는 시대에 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시각이 완전 바뀐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현대자동차에 대한 기대가 더더욱 또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 현대차 다 좋네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